지금부터 2026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올해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업들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좀 많은 또 이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는데요. 유독 이제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 설명회 들으시면서 많이 아이디어 얻어 가시고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복지부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또 이 시범 사업에 대한 안내와 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 DHIS 소개와 또 이제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가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주요 인사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이은자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보현 주무관님은 안 계신, 예. 네. 그다음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소연 주임님, 현장에 참석해 계십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예,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줌 회의에 한 60여 분 정도 참석해 계신데요.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에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면하여 만나 뵙는 자리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은자 사무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이은자 사무관입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사무관님. 잘 안 들리실까요? 지금도 잘 안 들리세요? 부장님, 지금도 제 어쨌든 목소리 잘 소리가 잘 안 안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안 들리는구나. 네, 음,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소리가 좀 안 들리고 있는데요. 예, 사무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참석하신 분들은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아,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그 26년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올해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지자체 분들은 저희 이제 사업의 지침 변경 내용과 사업 계획서, 그다음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내용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지자체, 이제 신규로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지자체는 오늘 사업 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화면상으로 보이는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오늘 사업 안내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배경으로는 이미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의료 취약 지역의 이제 어떤 지리적 취약성과 또 이제 어떤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 접근성이 좀 저하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할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있어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경과로는 2017년에 처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의료 취약지, 또 취약계층 주민 대상,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대로 참여 지자체 수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참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의료기관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법 제34조에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와 특별히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 제44조의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의료 취약지에 한해서 좀 이렇게 적용해서 그 특성을 살려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 취약지, 또 그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인 간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의료 취약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기준을 삼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5개 이제 법령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취약지라고 이제 좀 지금은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한 약 150여 개 정도, 150개 소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개 법령 기준으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 성장 촉진 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허용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 대상으로는 먼저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이라는 이 서비스로 진료나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와 의료인이라고 했을 때는 의료법 제2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의사나 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라고 이제 2조에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의사와 간호사에 의한 이제 그 협진으로 보시면 의사와 의사 또 의사와 간호사 이렇게 하는 협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이 허용되는 이제 환자의 경우에는 현재로는 한시적으로 원격 협진에 이제 초진 환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시적이고요. 그러나 이제 초진 원격 협진 실시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이제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따르는 거지 가능한 한 대면 진료 실시가 원칙이라고 초진이라 의 경우에 이제 대면 진료 실시가 원칙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응급성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뭐 초기 치매, 관절염 등 만성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아주 위중하지 않은 경증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이제 판단하에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어떤 검사나 처치 등 대면 진료가 좀 필요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내소해서 이제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상자는 이제 이제 거동 불편자라든지 고령자,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좀 우선으로 권장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역 내에 이제 어르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사업에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권고사항은 말씀하셨다시피 좀 우선순위를 둔다면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사의 판단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원 환자의 질환 상태가 원격 협진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대상자 거주지 근처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 그다음에 타 의료기관 전문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협진을 실시하면 되겠고요. 어떤 이제 환자의 요청이나 지역사회 연계 협조 요청으로 그렇게 이제 대상자가 이 사업을 이제 그 수요가 발생을 할 텐데요. 그럴 때에도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원격 협진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수행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의뢰 의료기관과 자문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협진을 하게 되는데요. 의뢰 의료기관은 주로 이제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의뢰 의료기관에서 이제 대상자가 이제 의뢰 의료기관으로 내소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 방문을 해서 대상자를 진료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문 의료기관에서 원격 협진으로 이렇게 자문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제 어떤 민간 병의원이나 이제 공공의료원 또 보건기관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면 자문 의료기관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의료기관 의사는 이제 의사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서 사업을 이제 총괄하고 있고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에 대한 운영과 또 지자체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DHIS와 관련된 내용의 운영과 유지 관리,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기술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수행 지자체 현황입니다. 현재 9개 시도에서 63개 시군에서 그리고 보건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67개 보건소가 현재 이제 25년도 8월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8개소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병의원 다 총 합쳐서 838개소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비스와 관련된 원격 협진 서비스 주요 실적인데요. 예, 9개 시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상자 수라든지 협진 건수 다음 보시는 바와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의 서비스가 일회성이 아니라 이분들의 계속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이제 그것들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평균 1년간의 이제 협진 건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이제 24년도에 23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상향되었고요. 한 85.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었나라고 이제 좀 질문을 했는데요. 의료비나 의료 이용 시간 절감 효과가 이제 좀 있었다라고 응답한 내용 중에는 평균 절감 의료비가 한 26,789원 정도, 그다음에 평균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까지 절감된 시간이 2시간 21분 정도인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 원격 협진 사업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이제 아마 지자체 내에서는 그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로 하는 것이 더 이제 적합한 것인지 원격 협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지침 안에서도 이제 이 두 사업 간에 좀 비교를 좀 했는데요. 이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 취약지의 대상에 해당하는 어떤 취약계층에게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이제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이제 그 절차로 봤을 때에는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시범 사업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이제 자문 협진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수행이 됩니다. 법적 근거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34조와 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도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 한 85.2%, 거의 이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노인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서비스의 이용, 디지털 역량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젊은 층이 이 사업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좀 특별히 또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질환으로는 원격 협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만성 경증 질환자가 주요 이제 그 관리 대상이 되겠고요. 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만성 질환과 포함하면서 또 이제 응급성 질환까지도 포함하는 이제 그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시범 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지역보건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제 펼치고 있고 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병의원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일부 보건소에서도 도입을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 DHIS 시스템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또 PHIS와 같이 이제 어떤 공공 서비스로서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민간의 시스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 지역이 이제 의료취약지 주로 이제 선벽지, 이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어떤 지역의 경계는 없지만 참여 현황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도권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같이 이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본 결과 의료 취약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지역보건 의료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의료 취약지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료인이 또 어떤 건강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모형이 의료 취약지에는 참 적합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료취약 지역 대상자에게 이제 정례적인 원격 협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나 복약 지도나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 상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저희 서비스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원칙은 이 원격 협진은 기존의 이제 그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그 ICT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거는 그 의료 지역에 이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워낙에 좀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면 진료를 좀 이렇게 보완하고 또 대면 진료 수준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이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진단 치료 의무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진 허용이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그 의사의 판단 하에 초진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능한 한 내소를 해서 이제 초진에게서는 좀 그렇게 한 번은 대면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격 협신 수행과 관련돼서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사의 어떤 지시하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DHIS 시스템에 다 이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의무 기록을 현행화하고 또 직접 작성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근거와 또 이제 그 질적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는 그렇게 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먼저는 대상자를 이제 발굴해서 등록을 하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고 내소하는 환자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격 협진이 가능한 대상자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대상자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작을 하고요. 또 관련된 정보들을 PHIS나 DHIS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진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문 의료기관과 이제 협진을 예약하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환자를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예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약이 되고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협진 수행 단계에서는 이제 그 의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간호사나 의료인에 의해서 뭐 혈압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환자의 정보들을 조금 이제 기록을 해두고 측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사와 함께 의료인 간 이제 협진을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이제 후속으로 이제 그 간호나 이제 처치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관리나 말씀드렸던 건강 상담, 복약 지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의사가 약 처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 예산 및 집행 기준입니다. 이 원격 협진 사업에서는 크게 이제 원격 협진비,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건비는 저희가 2023년까지는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가 좀 일부 지급이 됐는데요. 이후부터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격 협진비와 운영비로 이제 그 지자체에 지급이 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격 협진비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의료기관의 어떤 그 종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의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해서 그렇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진 한 건당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HIS 시스템에 이제 등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문비가 이제 협진비가 이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열된 내용대로 운영비를 책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총 한 약 7가지 정도로 이제 주요하게 이제 운영비가 활용되는 내용들을 이제 기입을 해놨는데요. 이와 해당되는 내용들로 해서 사업을 운영을 이제 예산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침안에 사업 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 기준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자체마다 저희가 그냥 협진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좀 나갔던 것을 조금 더 지자체가 좀 집행하시거나 이제 하시기 편하도록 또는 또 이제 어떤 원칙과 기준 또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행안부 2026년 기준 지자체 예산 편성과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준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지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존 대비 좀 지침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좀 필요한 내용으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상 장비 품목과 사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화상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DHIS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관련된 기기 장비에 대한 사양과 목록들을 좀 명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금 지자체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이제 대상자가 뭐 이렇게 이제 협진을 하시다가 이제 대면 진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협진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문의를 하시는데요. 진료와 관련돼서 대면 진료는 저희가 협진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 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대면 진료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환자가 이제 다니기가 좀 어렵다거나 이랬을 때는 차량 임차라든지 뭐 차량 그런 어떤 운행과 관련된 부대 경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DHIS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이제 DHIS 시스템 내 환자 정보 수집 항목과 또 그거에 따른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법 제도들이 계속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반영해서 이제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 마우스 좀 그 사업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도 사업 계획서와 이제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으로는 이제 9월 25일부터 21일까지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사업 안내서 저희가 이제 개정 초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초까지 해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저희가 이제 매년 추진하는 건데요. 사업의 이제 그 수혜자와 담당자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 지금 현재 접수 기간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지자체와 또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담당자에게 포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 공유 대회입니다. 11월 26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이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신규로 이제 참여하시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일부 오셔서 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고 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현성 주임님께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안내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6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장님께 소개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고령화 대응부 전현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명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91분 정도 지금 참석을 하셨고, 신규로 참석하신 지역들, 뭐 정읍시나 익산시, 그다음에 당진시 등 저희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안내 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지금 오늘 자료 관련해서 현재 어, 네. 자료는 DHIS 게시판에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 그 발표 이후에 한 번에 질의응답 받는 과정으로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작성하는 목적은 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참여 지역별 추진 계획 및 목표를 공유받고 질적 향상과 적합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 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서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출해 주셨던 서식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를 하였던 지자체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쯤에 이제 그 시도로 공문 발송했던 그 양식들이 있을 거라서 그 양식을 좀 참고해가지고 차년도 사업 신청과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 각 시도의 저희 사업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그 주무관님께 좀 요청을 드려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좀 참고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자료들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시도에 이제 차년도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교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바탕으로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는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출하실 때는 저희 개발원 쪽으로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도로 보내주시고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신처로 설정하셔서 시도에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그 신청서와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10월 22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검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년도 국비 예산에 대한 확정 통보 내용은 12월 중에 저희가 통보 드릴 예정이다라고 일정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신청서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사업 신청서는 신규로 참여하시는 기관만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저희 사업을 차년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만 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해당 내용들은 이 사업 담당자와 이제 사업 신청 보건소에서의 그 담당자 정보를 입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년도에 사업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담당자가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개발원의 유선 연락으로 담당자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사업 계획서, 신규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사업 계획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업 계획서 한 페이지로 보이는 저 양식이 사실은 사업 계획서의 전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업 착수 시기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사업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 사업을 착수하게 된 시기와 기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신규 참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그 신규 참여 기관들의 서비스 수행
개월 수와 시작 기간을 저희가 분석해보니 주로 하반기,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발굴하시고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서비스를 실제 착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차년도에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6개월간 사업 수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뭐 우리는 1, 2월 동안 대상자 발굴해서 3월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해당 계획에 맞춰가지고 착수 시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목표입니다. 사업 목표는 2026년 1월부터 12월 총 12개월 동안의 목표 대상자와 협진 건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각 시군구 보건소별 지리적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격 협진 수요가 예상이 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 발굴 세부 방안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자체 사업 수행 인력입니다. 지자체 사업 수행 인력의 경우에는 크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그 외의 인력으로 구분을 해서 인원수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좌측에 있는 중간에 표를 보시면 의사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의사 인원수가 해당 보건소의 현원이 몇 명이고 그 현원 중에 이 원격 협진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인원수는 몇 명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각 직역별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지소의 간호사 아니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와 같이 이런 직역들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참여 인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의료기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그 외의 인력들도 사업을 참여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인원수도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수행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사업수행 의료기관은 저희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자문과 의뢰로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열을 하실 때에는 가나다 순으로 그 의뢰와 자문을 좌우로 매칭을 시킬 필요 없이 자문의료기관에 만약에 3개 기관, 그 다음에 의뢰의료기관이 총 10개 기관이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그 기관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 목표에 대한 추진 배경과 지역적 특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격 협진 서비스를 통해 달성할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이 신규 참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실 때에는 전체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서 시도에 제출해 주시고 시도를 통해서 최종 복지부와 개발원으로 제출해 주시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존에 저희 사업을 참여하고 계셨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은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시기는 대부분 1월부터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2개월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목표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동안의 목표 대상자와 협진 건수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업 수행 인력도 앞서 신규 참여 기관 사업 계획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사, 그리고 의사의 직역별로 현원과 참여 인원, 그 다음에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직역별로 현원과 참여 인원, 그리고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업수행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사업수행 기관, 2026년에 사업수행 기관도 앞서 신규 참여 기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그 의뢰와 자문 기관을 매칭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개수에 맞는 의료기관 그 이름들, 그리고 의료기관도 그 해당 의뢰 의료기관의 이름들을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6년도에 이제 사업 수행을 종료를 하게 될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한 수요도 그러니까 차년도 사업 계획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현재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 차년에 2026년도에 사업 수행을 종료하겠다라는 수요가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문과 의뢰 구분 필요 없이 어떤 기관이 어떤 사유로 이제 사업 수행을 종료를 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까지 해당 계획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부터 이제 사업을 참여를 하시면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던 그 해당 기관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 분야나 인원, 기간, 소속 및 근무지, 주요 업무, 인건비 세부 지원 내역, 지원 금액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내역들을 작성을 해주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인건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항목들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행별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했고 지원 금액이 얼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요 사업 내용과 기타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존 참여 기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계획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이 부분은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제출을 할 내용은 아니고요. 2026년도 1월과 2월 달 그 시기에 저희가 공문을 안내 드릴 거고, 이 해당 결과 보고서는 2026년 3월까지 최종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이 해당 자료를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만 이제 이 해당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실제 이 사업을 수행을 한 기간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HIS 시스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2024년도 10월에 이제 2025년도 사업 신청서 제출해 주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존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유 때문에 사업 시기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부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목표 대비 달성률도 기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계획과 실제 실적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업 수행 인력도 기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계획했던 인원과 실제 원격 협진 사업을 수행을 했던 인력을 결과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모든 기준은 202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의료기관 현황도 이제 그 사업 실제 계획을 했던 그 의료기관 현황과 이제 실제 사업 참여한 기관의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건비 지원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지원을 받은 기관만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 비목 및 금액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제 1년간 원격 협진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성과별로 산출된 정량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를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도 한 해 동안 원격 협진을 수행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향후 방안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차년도 개선 방향 꼭지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동안의 사업 참여를 통해서 이제 요점과 추진 방향들에 대해서는 총평 부분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2027년도겠죠. 그래서 2027년도 참여 여부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미참여 시에는 이제 미참여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총 4쪽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보고 작성 관련한 것은 2026년 1월에서 2월 중 저희가 공문 안내 드릴 예정이고, 3월까지는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취합을 받을 거다라는 부분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사업 안내 부분 그리고 사업 계획서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획서 제출 첫 번째 이제 질의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이후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 추후 수정하여 공문 제출 가능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이 지난 시점일 경우에는 저희 개발원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상황에 맞춰가지고 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제출 기한은 10월 21일 화요일 1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계획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네, 답변으로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출해 주신 그 기관 수와 이제 그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정을 열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계획서 작성은 반드시 이 사업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업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고, 이 녹화된 영상은 저희가 약간의 편집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중으로는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 업로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업로드 링크는 저희가 DHIS 게시판에 공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 관계상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 이제 시군이라던가 이제 담당자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이 링크 안내 드리면은 오늘 진행을 했던 설명회 내용들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된 내용, 이 사업 신청이라던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이 하단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고요. 전산 관련된 부분,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이 지금 하단에 김소연 주임님이 이제 담당하시고 계셔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다음 발표하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IS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발표하게 될 김소현 주임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건의료정보부 김소연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은 총 3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DHIS라고 해서 기본 틀이 되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이고요. 이제 방문을 위해서 태블릿을 들고 환자에게 찾아가는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MPHS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올해 6월에 PHS 안에서 원격협진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도 함께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시스템 운영 체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자문기관과 의뢰기관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보건소,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뢰기관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원격협진을 예약하고 환자 정보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DHIS뿐만 아니라 PHIS, MPHS 서로 정보가 이제 연동이 되고 있는데, 모든 정보가 다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마다 조금 연계되는 기능은 상이한데, 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매뉴얼에 상세히 담겨져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더 상세하게 시스템 구성 및 기능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은 의사, 간호사, 기관관리자입니다. 이제 의료 취약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 안에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나 사업 참여 동의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 및 소견을 작성하고 간호사와 환자와 화상 연결을 진행하며 환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병원에게 수가를 청구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가 청구, 그리고 사용자 관리, 그리고 원격 협진 통계, 참여 인력 관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격 협진 예약 및 수행 기록 작성, 환자 관리, 약품 관리, 그리고 의사와 화상 연결, 진료 기록 및 의사소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뉴로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환자 관리, 예약 관리, 화상 연결, 그리고 진료 관리, 현황 및 통계 관리, 수가 청구 및 조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정보를 등록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예약 관리는 이제 의사 간, 간호사 간의 예약을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화상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HIS, PHIS, NPHS 안에 화상 연결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화상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 협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관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 의뢰나 진료 정보, 처방 정보, 그리고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통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권한은 일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한정되어 있지만 시군구 관리자의 경우 이제 시도 실적이라던가 월별 실적 등 다양한 메뉴로 현황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청구 및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청구 기능은 아니고요. 이제 민간 의료기관 자문료 산출하거나 수가 지급할 때 약간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격 협진 업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권한은 의사와 간호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스케줄 등록을 하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대상자 등록 및 예양을 진행하시고 측정까지 화상 협진 전의 단계들을 쭉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화상 협진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사가 진단 및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사면까지 완료하시면 간호사 선생님은 간호수행 기록을 작성을 하고 해당 내용을 PHS에 이제 진료 복사 기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처방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다음 목차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HS 내 원격 협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PHS 내 원격 협진 기능을 2025년 6월에 이제 뭐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원격 협진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 PHS 안에 기능을 구현해 놓았고요. 그리고 PHS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의료치약지 원격 협진 담당자의 91.5%가 PH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HS 안에 원격 협진 업무 기능인 예약, 측정, 협진, 처방 등을 개발해 놓았고 이는 양방향적으로 약간 왔다 갔다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DHIS에서 PHS로 넘어가는 것이 환자 관리, 측정 관리, 처방 부분만 단방향으로 연계가 되었고 진료소만 그 부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2025년에 개선이 된 부분은 6가지 메뉴가 연계가 되었고 다만 이제 일부 기능이 진료 기록 복사 기능을 통해서 연계를 하셔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개선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케줄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PHS 내 원격 협진 메뉴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스케줄 관리를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환자 관리 부분은 DHIS 대상자 등록을 하실 때 PHS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력을 하면 PHS 정보가 연동이 되면서 PHS 원격 협진 메뉴에서 해당 환자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접수 및 예약 관리입니다. 이제 DHIS에서 예약을 하셔도 PHS 내 원격 협진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역으로 PHS 내 원격 협진에서 예약을 하셔도 DHIS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정 관리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입력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 화상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HIS뿐만 아니라 PHS 안에 있는 화상 연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원격 협진이 가능하고요. 그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IS의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원격 협진 및 처방 기록을 PHS 내 원격 협진 메뉴에 진료 기록 복사 버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하면 PHS에 적용이 되면서 처방을 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좀 편의점은 이제 기존에는 DHIS랑 PHS랑 인터넷망, 행정망 서로 망이 다르다 보니 수기로 이제 입력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해당 버튼을 통해서 약간 복사가 바로 되면서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고 또한 약품 재고 관리가 PHIS에서 바로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2025년 동안 이제 상반기에 주요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신규로 참여하고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선사항 1번입니다. 저희가 약품을 선택을 할 때 기존에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약품 정보를 전체 조회할 수 있게 해놓았었는데 이제 DHS 그 약품뿐만 아니라 의뢰기관 보유 약품만 조회 가능하도록 이제 개선을 해놓았고요. 이 이유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진료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뿐만 아니라 이해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좀 불편함을 줄여드리고자 의뢰기관 보유 약품만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HS와 DHS 간의 약품 연계 주기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PHS에 약품이 등록이 되면 DHIS에서는 다음 날에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기가 조금 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일 1시간 후에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다음 개선사항 3번입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DHS 안에 보유약품을 관리하는 메뉴가 있는데 보유약품 등록을 할 때 기존에는 EDI와 약품명으로 조회를 하거나 확인이 가능을 했다면 현재는 그 약품이 사용 불가한지 사용 가능한지 체크해 놓는 하나의 행을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선사항 4번입니다. 여기에 아까 EDI, 약품명, 그리고 사용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PHS 약품 코드를 또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개선사항 5번입니다. 이제 해당 내용은 의사 선생님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진단명을 검색할 때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고 검색을 하면 고혈압이 들어간 진단명은 쭉 리스트가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진단명이 좀 긴 경우에는 뒤에 점 3개로 해서 총 전체명 진단명이 나오지 않아 좀 내용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해당 진단명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전체 진단명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 6번입니다. 이제 반복 처방이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반복 처방이라는 것은 전에 바로 직전에 처방했던 약품과 진단명을 그대로 처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제 이 기능을 활용했을 때 의료기관 보유 약품이 아니더라도 약품이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해당 부분은 의료기관 보유약품이 아니면 약품이 처방 불가하도록 막아 놓았고요. 보유약품이 아닐 경우에는 자동 제외가 되고 재목록이 표출되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 7번입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고 나서 이제 전자 서명을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MPKI만 적용이 됐다가 그 범위를 GPK까지 확대 적용해서 개선해 놓았습니다. 개선사항 8번입니다. 이거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둘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보유약품 조회를 할 때 기존에는 약품이 등록되는 순서대로 이제 보였다면 이제는 약품을 가나다 정렬해서 가나다 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선사항 9번입니다. 이제 원격협진 연결을 할 때 내기관명과 대상기관명이 쭈루룩 리스트가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렬될 때 이제 기준 없이 기관명이 나열되고 있었는데 가나다 오름차 순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태블릿에서 화상 협진 연결을 할 때 처음에 방이 생성될 때만 방번호가 표출되어서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번호가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네, 상반기 기능 개선 사항은 이 정도이고요. 다음은 이제 하반기 앞으로 개선 예정해 나갈 사항들입니다. 총 5가지고요. 첫 번째로 원격 협진 동시간대 예약을 했을 때 이제 먼저 예약한 환자대로 순서대로 볼 수 있게 기능 개선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 기능 개선 중이며 이번 달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 선생님이 원격 협진 예약을 할 때 자문의사가 예약된 협진건이 어떤 의료기관에 예약건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 개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번 의사 처방 기록 중 진단병 입력 시 자주 사용하는 병명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해당 내용도 개선하여 10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사업 참여하는 지자체들 중에 뭐 치매 안심센터라던가 이제 복십자 의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결핵 관련된 내용들을 요청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치매 검사 결과와 결핵 검사 결과 입력란 추가 예정이고 11월 중으로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시스템 관련 소개와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